야당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재벌과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을 연결해서 최근 경국 현안과 재벌개혁 특위 활동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부 증인들이 채택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관심을 모으는 재벌 총수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 여전히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 첫날이 10일이면 이제 일주일 전까지 출석 통보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이미 마지노선 지난 거 아닙니까? 네, 국회법에 의하면은 증인 등의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10일부터 시작하는 그 국정감사에는 이미 하루가 지났죠. 네. 그런데 이번 국감 일정이 좀 깁니다. 추석 연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요. 예.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니까 중간에 출석을 한다면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과연 재벌 비호당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이 나빠지면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여기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반복적으로 이제 그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저는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국정감사 네.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의 태도가 문제다. 네. 자, 그런데 지난 2일이었습니다.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제 재벌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재벌개혁 의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도에 총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실종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네.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요. 네. 왜냐하면 이 워딩을 봐도요, 재벌 개혁도 외면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새누리당의 이런 어떤 태도를 보면 재벌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겠다 이 말을 자세히 더 뜯어보면 또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크게 밀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재벌개혁 특위가 이제 어떤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재벌개혁특위에서 회의를 해서 5가지 원칙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첫째는 과연 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의 당사자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공평한 기회를 저해하는 당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의한 재벌개혁 관련 법률과 연관이 높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했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자, 그리고 5번째는 직접 당사자 출석 원칙, 이렇게 해서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이런 5가지 원칙을 제시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느냐라는 이런 화두를 지금 던지고자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재벌 문제라는 것이 이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공평한 기회와 관련해서는 변칙적 경영 세습이라든가 네. 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재산이 상속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세금을 국민들이 서민의 그런 어떤 그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양상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일반 서민들은 모든 상속세를 다 냅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불공정하다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불공정한 이런 어떤 합병이다라는 이런 비판에서 봤을 때
그 이재용 삼남매에게 약 2조 원이라는 돈이 단돈 이런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상속이 됐습니다. 수익이 된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좀 꼼꼼히 따져서 재벌이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또 국민, 서민을 보호하는 길이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5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도 그 참석 대상에 반드시 포함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라든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뭐 최태원 SK 회장도 대상이 된다면서요? 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할 때 네. 여야가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것이 재벌 로비가 있었느니 어쩌느니 여러 가지 이제 그 뒷말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런 5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국회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 국민적 시각에서 궁금하다는 것을 질문하고 네. 또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는 어떤 이런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그 재벌 총수에게 당당한 리더십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 4대 재벌이요. 국민 GDP의 지금 5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그 뭔가 항상 편법을 통해서 그리고 변칙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에 과연 질서가 생기겠느냐. 그리고 그 정의가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그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밖에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얘기가 굉장히 익숙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나올까? 이제 어떤 분들이 증인 채택하기 이게 관심거리인데요. 어떤 네. 분이 나오게 될까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요. 예. 지금까지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질문하셨던 그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 맞죠. 네네. 왜냐하면 그 어떤 공평한 원칙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이드라인에 저촉이 되면 저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 뭐 하실 분 하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이런 어떤 그 기업, 대기업이나 대기업 총수나 이런 분들이 잘못이 있다 아니면 뭔가 이것이 공정성을 해친다라고 했을 때 국회에 출석해서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희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제 지난 화요일 저희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호통 국감, 갑질 국감은 지양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당 입장에서는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청문회에 나오는 분에 대해서 네.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만큼의 많은 준비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려야 되는 것도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소통이 장이 돼서 또 기업들은 또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당 현안도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박주선 의원이 혁신이 실패 선언과 함께 문재인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제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반면 문 대표는 이제 친노 패권주의는 없다 이러면서 사퇴를 거부한 상황이죠. 근데 아직도 이 친노 패권주의가 당내 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맞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야당이 중요한 일은 날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혁신을 해서 그 혁신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 그렇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도 계속 혁신안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얼마 전에 네. 핵심을 찌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아마 2차례의 더 혁신안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9월 중순 정도에 마지막 혁신위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혁신위 안을 마지막까지 발표되고 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의 혁신위가
아니라 어떤 국민적 관심사를 모으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맞다 저거다라고 예. 이렇게 어떤 그 핵심을 찌르는 혁신안을 발표하지는 못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뭔가요, 그러면? 핵심은 지금 그 국민들이 야당으로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저는 그것을 좀 혁신위가 대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 야당이 너무 정체돼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야당의 어떤 그 구성 자체가 너무 어떤 그 야당으로서의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인 지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혁신위가 좀 풀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이제 공천권은 국민공천으로 해야 된다라는 데 상당한 지지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제도라는 것도 국민소득과 함께 맞물려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2만 불이 넘는 소득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국민공천 제도라는 것이 지금 정착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착된 것이 1970년대 초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제도와 국민소득과 맞물려 가야 하는데 그 제도가 국민소득과 맞물려 가지 못하면 그 국가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예를 들면 남미와 같은 이제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의 공천 문제도 그렇고요. 또 재벌 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 이런 어떤 과제들을 우리가 채택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나라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고 다시 후진국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였던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 또 통 크게 또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는 김무성 대표의 방향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잘못하면 오히려 조직 선거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인데요. 네. 이것을 여야가 그런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해서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혁신안의 또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혁신안 내용에 반응하는 이제 어떤 새정치민주나 의원들의 모습에도 국민들이 감동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뭐 기득권을 유지하신다거나 혹은 계속 탈당 분당만 주장하는 이런 모습도 국민들이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이제 내년도 총선이 가까워오니까 어떤 그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을 갈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 분열하는 것은 또 원치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사안을 어떻게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이것을 엮어가느냐, 이것이 지금 야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관련해서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론도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복귀해서 새정치연합과 함께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손학규 대표의 어떤 역할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요. 예. 손학규 대표가 2007년도에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예.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메시지가 2015년 9월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이제 분당은 없다면서 탈당 인사들을 일괄 복당시키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재인 대표의 분당은 없다는 확신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분당은 없다, 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예.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가 좀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어젠다를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재벌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